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에 변성환 권한대행이 부산시정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차단을 약속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지율입니다. 네, 오거돈 시장 얘기가 뜨거운데요. 평소에 성폭력에 대해서 일벌백계 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전담 기구도 만들겠다 했는데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성폭력을 한 가해자로 지금 섰습니다. 오 전 시장 사퇴 후에 변성환 권한대행이 성폭력, 성희롱 전담팀을 신설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강력한 대응책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피해자 측에서 아니면 상담소에서 생각하는 만큼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되는 거는 참 아직은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은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방침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앞으로 이제 성희롱 성폭력 전담팀이 신설된다면 그 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전담 기구 설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천과 실효성 있게 해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전담 기구 설치가 해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또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되는 것 중요하다기보단 권력형 성폭력이든 한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구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조사도 해야 되고 2차 피해 없도록 어떤 방지 대책도 해야 되고 했을 때 힘 있는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권한대행이 말을 했는데 실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까지만 하루 동안에 이 피해자를 또다시 그 2차 가해 상태에 놓여지도록 방치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제대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것이 맞죠. 부산시 스스로가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2차 가해 차단이라고 했지만 하루의 시간 동안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댓글이든 이렇게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범람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말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부산시 측에서는 이 피해자가 사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지금 사직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현재 그분이 어떻게 상황이 처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제 언론 대응을 하고 이러는 기간 동안 사실은 시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했어야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상담소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피해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성폭력 상담센터에서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도 저희도 항상 성폭력 상담소에서 마찬가지로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맞춰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회복에 있어서 피해자 속도와 피해자의 원함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해당 사건 원인이 부산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더라. 이런 것 때문에 해결이 계속 안 된다. 또 성차별적 관행이 만연해 있더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계속 저희도 이런 사회를 보면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스스로를 이제 뼈저리게 성찰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성인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제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하지 않아, 그 비슷한 일이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모두 그냥 그 개인의 한 남자 아니면은 그 가해자가 하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개인은 그 일을 굉장히 사소화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성폭력은 아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를 가장 많이 피해자 측에서 이유를 찾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 범죄인데,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하는 이런 원칙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한테 잣대를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해요. 부산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수사에 나서겠다, 찾아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네,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도를 보았고요. 사태가 끝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체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형사고소나 고소고발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역시 고민 중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피해자가 어렵게 피해 상황을 밝혔을 때 오 전 시장이 가해 사실을 공증서에 담으라라는 조언, 이런 후속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부산시 성폭력 상담소에서 미리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진 그 다음날 피해자가 찾아갔을 때, 일반적으로 매뉴얼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겠지만, 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식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한번 이제 본인이라고 한번 모두가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이제 부산시의 수장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아니면 그게 수장이 아니라더라도 나한테 이러한 성폭력을 겪었을 때 처음에 너무 모두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너무 이제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장 많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한테 가해지는 이러한 이 사건만 봐도 집중이 너무 이제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해서 저게 맞는지 피해자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성폭력의 문제를 피해자 혼자 개인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한번 해결을 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혼자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놀라지 말고 우선 이런 성폭력 상담소 등 그 전문 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본인을 자꾸 본인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가짐 갖지 않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피해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은 성명서에 나와서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이거는 정치권과 관련해서 좀 꼭 한번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성폭력의 본질을 가장 흐리는 대목이기도 하죠. 성폭력 그 자체, 그 사건의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입장문을 이제 보도 자료에도 놨던 거랑 마찬가지로 거기다 명시도 해놨었거든요. 정치권에 어떤 외압도 해도 없었다. 어떤 정치적 개선과도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온갖 여러 가지 이제 억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축축성과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멈추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모두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랬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되어서 가해자에 대한 2차 얘기도 있지만 또 피해자에 대한 그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식의 성숙한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이제 잣대를 가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집중을 피해자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력도 우리나라 범죄와 똑같은 범죄로 인식을 한다면
모든 것이 피해자한테 집중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피해자한테 이유를 찾거나 누구인지 찾거나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를 찾기보다는 피해자의 용기와 그 당연함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당연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화로서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또 이런 것들을 내가 피해에 대해서 오픈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거, 누군가가 이런 어려운 사실을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지율 부산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